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전문직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가 불편했었어? 저는 여기 다른 데는 별로 괜찮은데 턱선 있는 여기 이과 네.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좀 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시죠? 저 62세입니다. 62세면 네. 어느 특정한 부위 이렇게 턱선 이런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져 내려오면 이쪽으로 처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메리오네트나 팔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팔자는 광대살이 처져 내려올 때 팔자가 깊어지고 볼살이 처지면 입꼬리에서 턱선으로 가는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런 광대살이나 턱살, 이렇게 볼살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쭉 올려주게 되는데 사실 이 광대살은 거상의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심 부위는 수술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쪽에 볼살이 올라가면서 네네. 이 메리오네트 라인은 확실하게 좋아지지만 이 팔자는 간접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팔자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면 네네. 눈 밑에도 네네. 같이 해주면 팔자가 개선되는데도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거상하면은 되게 이 코 밑으로 해서 목까지 네. 여기를 잘하는 것이 이 거상 수술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부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여기가 하니까 여기만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처질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서 여기가 펴지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것이 이게 얼굴이 이 정상적으로 처지는 방향이 아니에요. 처질 때는 위에서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수직 거상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버티컬 리프팅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수직 거상을 해줘야만이 이런데 메리오네트라든가 이런데 팔자 이런데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만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옆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하니까 넙치 얼굴처럼 넙대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훨씬 더 갸름하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했던 환자들이 이제 물론 이제 또 뭐 동의를 안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셔서 이 그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도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봐도 수술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나에 보여지는 부분, 이마에서부터 목까지가 다 하나에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균형 측면에서 여기만 이렇게 핀다고 보면 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짜글짜글한 이렇게 균형이 없어 보여요. 두 번째로 여기서 목만 한다든가 그러면 목만 당길 때 옆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이렇게 쭉 당기면 여기만 이렇게 그 처진 것이 몰려 있으니까 개구리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당긴 게 아니라 위로도 당겨줘야 돼요. 근데 위로 당기면 우리가 항상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니까 좋아진다고 여기만 보는데 사실은 이 위쪽을 봐야 돼요. 위쪽은 다 피부가 겹쳐서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벽에 벽지를 쭉 바를 때 천장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딱 잘라줘서 딱 붙여줘야 매끄러운 벽지가 붙지. 그걸 도중에 위에를 그냥 둬버리면 벽지가 위는 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결이 돼 갖고 붙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균형에도 맞고 얼굴 균형.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기에도 네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밑에만 볼 게 아니라 위쪽까지 전체를 해줘야만이 이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부분도 네. 잘 펴지는 거예요. 목도 이렇게 예, 좋아질까요? 목도. 그러니까 목을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목은 여기 뭐 처진 정도 여기를 얘기하는데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목에 이 수술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네. 앞에만 펴진 게 아니라 귀 밑, 턱 밑에, 귀 밑에, 귀 뒤에 목까지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이 보여지는 부분은 네. 뭐 앞이나 옆이나 네. 전체가 다 균형 있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수술했던 환자들이 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자연스럽다는 거, 그다음에 효과가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없다는 거는 전체를 다 해야만이 네. 얼굴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얼굴하고 수술하기 전에 팔등은 이렇게 보면 나이살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얼굴 쫙 펴놓고 나면 펴놓은 상태하고 팔등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엄청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여기는 팽팽해 네,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수술 효과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데는 다 똑같이 펴지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수술할 때 회복 기간은 보통 열흘 전후면 바깥에 다니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화가 너무 이렇게 쫙 펴지는 변화가 오니까 환자 스스로가 내 얼굴에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네. 상담할 때 대기실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수술하는 사람을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대기에다가 보고 얼마 됐냐? 그러면 2주 됐다. 그러면 2주 됐는데 너무 자연스럽거든. 좋다. 멍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70이다. 그러면 나는 50대 후반으로 봤다든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네. 걸 봤을 때 나는 내 얼굴에 대해서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자연스럽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 외관상 보여지는 네네. 그 회복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수술을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좀 신뢰가 가는데 저희 지인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저희 그 유튜브에나 보면 저는 이 유튜브에 이 댓글도 다 이렇게 공개로 이렇게 하는데 나쁜 말은 거의 없어요. 결과가 좋으셔가지고 예, 결과도 네. 좋아야지만 첫째는 수술 내용은 투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모든 수술의 과정을 물론 이제 수술실에 CCTV도 있지만 수술 장면을 근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해서 다 환자한테 드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술받은 환자분들께서 공개할 만하니까 수술 과정을 저렇게 나한테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수술하는 그 장면을 다 찍어서 환자한테 그렇죠. 주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스마스라든가 목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네, 어떻게 네. 뭐 움직이고 뭐 네, 어느 정도 네, 네. 범위까지 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환자분한테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이 저한테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큰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거 엄청 예, 예. 새로운 거.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수술의 모든 진행 과정을 환자가 갖고 갈 때는 저는 다른 의사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술 과정과 이런 내용을 보고 평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수술이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효과라든가 수술의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든가 네, 또 네. 환자하고 수술 후에
수술하고 나면 보통 6개월 이내에는 궁금증이 많거든요. 왜냐면 뭐 그렇지. 끊긴다, 네. 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소통도 제가 환자하고 직접 해요. 아. 왜냐하면 환자분들께 제가 그런 수술 과정이나 자료를 넣어드릴 때는 다 제 핸드폰으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 수술받은 환자가 전부 다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항상 뭐 3개월 됐을 때도 궁금하고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이전이 항상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려야 불안함이 없지 않겠어요? 네. 신뢰가 가고요. 일단 오늘 상담을 했으니까 네. 그 지인분이 일단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제가 그 지인분 보고 왔습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저기 밖에 나가서 또 다시 한번 차트 적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저희 병원에서는 네. 실장이 특별히 상담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모든 수술의 과정이나 또 환자가 보고 싶어하면 수술 진행 과정을 그 실제로 그 영상으로 촬영했던 걸 보면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실장이 특별히 뭐 전문의학 지식이 없는 실장이 뭐가 이렇게 좋아지고 어디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하시네요. 네, 다른 병원은 안 그래서 항상 그게 원장님하고 직접 긴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싶었었는데. 실장이 없고 네. 그냥 제가 다 그렇게 한 30분이나 이렇게 걸쳐서 전부 다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비용도 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직접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뭐 물론 이제 뭐 실장님이 네. 그래 뭐 이번에 이벤트니까 네. 뭐 얼마까지 해줄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 잘해가지고 가서 싸게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준 대로 말한 대로 해가지고 수술비 그대로 주고, 이거면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선은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환자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장하고 상담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봐봐. 그때 한번 구경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담 끝나고 저기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희가 얼마까지 해줄게요. 뭐 하니까 이벤트 기간이니까 예약금이라도 걸고 가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병원에는 뭐 상담 시간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보험 수가를 받는 병원은 많이 봐야 되지만 우리는 환자를 한 명에서 충분히 환자가 물어본 데까지 답변을 30분이든 40분이든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왜? 충분한 수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또 수술한 이유도 저는 환자한테 6개월 이전에가 환자가 궁금증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접 의사가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저는 밤에 10시에 전화 와도 제가 보면은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못 받으면 문자 오면 문자로, 그 다음에 뭐 전화나 문자로서 이게 조금 그 이해가 서로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라고 하면 사진 보고 내가 또 설명해줘요. 그거는 다 내가 환자로 뭐 하여금 일반 보험을 보는 의사에 비해서는 훨씬 큰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환자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환자가 막 자꾸 전화할 것 같은데 투명하면 오히려 질문이 없어요. 그렇네요. 수술하는 과정을 벌써 네. 보내준다는 네. 거는 네. 환자한테 100% 신뢰죠. 네. 저도 그 얘기는 그 지인분이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